예, 고객 관찰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찰 정의가 나와 있네요. 예, 고객 관찰은 혁신의 기회를 고객에서 찾기 위해서 고객의 생각과 행동을 정교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고객의 모든 행동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고객의 머릿속을 들여봐 보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관찰을 통해서 고객의 숨은 욕구들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보통 그래서 페르소나를 작성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객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그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반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또 동일합니다. 자, 페르소나는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고객들 중에 공통적인 부분을 담은 대표적인 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페르소나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제품을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수요자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를 이제 이름과 가상의 이름을 정해 놓고 그 가상의 그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수요자가 느끼는 감정, 태도, 동기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유사점, 대표성을 특징을 띠는 그런 특징들을 적어 보는데, 보통 한 명의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고객 세그먼트 유형에 따라 두 명 이상의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명의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상황에 따라 한 두세 명 이상의 페르소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페르소나는 철저히 그 대표적인 그 고객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고요. 이때 이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름, 나이, 거주지뿐만 아니라 행동도 특징, 성격, 요구사항 요까지도 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한 다음에 같은 그 회사의 팀원들과 이거를 공유를 해서 이거 제대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전략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가정주부입니다. 38살, 보험 판매원이고요. 야무지고 똑부러진 성격이고 전략을 위해 안 쓰는 전등은 모두 빼놓고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사용합니다. 이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 난방만큼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집이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욕구사항이 뭐냐면 아이들이 난방을 줄일 수 없어요. 아무리 보일러를 켜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단열 공사비 너무 많이 들어서 선뜻 내키지 않네요. 이런 부분이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또 적어보는 겁니다.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보험 판매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달 가스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마음이 아프고, 전 안 쓰는 전기 빼놔서 근검 전략도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런 거를 할 때는 고객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름은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통 1 시간 정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 주변 고객의 특징들을 잡아냅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광 케이스인데요. 이제 경상남도 김해에서 만든 케이스인데, 가락국 스토리. 김해 여행자들 특성을 파악해서 수요자 쓰는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예, 김해 찾는 두 명의 유형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만든 겁니다. 김가락 씨, 33살의 남자입니다. 부산에서 왔군요. 그리고 사진 촬영이 취미고 내성적, 인터넷 검색, 데이트하러 옵니다. 네, 김가락 씨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부산을 벗어나 김해로 데이트를 왔지만 실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김해 관광 사이트에서 코스 봤지만 지도와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실제 알아보기 되게 어려웠다는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나 편의시설이 김해 주변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길 안내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타라는 여성입니다. 26살이고요. 이거 외국 분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국에 역사 탐방을 왔는데 외향적이며 여행객 전문가이고 역사 탐방하고 싶습니다. 김해를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수로 왕릉을 가려고 했지만 외국을 위한 전혀 안내가 없어서 난감했고요. 안내원을 찾았지만 안내원은 영어가 안 되었습니다. 작은 골목 들어가고 싶었지만 복잡하게 얽혀서 길을 찾기 힘들었고요. 막상 보고 싶은 관광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형적인 페르소나 유형의 사람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수저 쉐도잉이라는 것은 뒤에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식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특징들입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만든 복합 문화 청소년 놀이터 만드는 것이죠. 진서군이 있네요. 17 살입니다. 내성적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만 체험형 프로그램 다 좋지만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시시하다. 학구열도 뛰어나고 좋지만 가끔 놀 때는 좀 제대로 놀고 싶은데 별로 놀거리가 없더라라는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유혜정 양입니다. 17 살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이고요. 부모님이 공부를 신경 쓰지 않지만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놀려고 해도 제약, 공부하려고도 뭔가 찝찝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근데 좀 제대로 되면 안정적이고 놀아도 잘하는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면서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청소년의 유형 중에 복합 놀이 문화 놀이터를 이용할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의 A 타입과 B 타입의 사람을 골라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소나를 작성하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케이스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근두근 투마로 고령군에서 만들었네요. 실업계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로와 고민하고 체험 현장 학습 조성장을 위해서 기준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의 경북 고령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 체험 학습장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한 학생들을 인터뷰해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나모름 양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주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전, 지금 현재 고3 때 스토리를 이렇게 쭉 담아서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요구 사항들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도 있더라. 이러면 인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나 제품을 개발할 때 이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페르소나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구체적인 대상자, 수혜 대상자, 사용할 대상자를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고 제품을 만들 때는 되게 애매하게 만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페르소나를 하나 잡아 놓고 그 사람만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자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인 상품 기획과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정을 지내는가. 이게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들어갈 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로축은 서비스의 진행 순서고요. 이 세로축은 고객의 감정의 만족도를 나타낸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큰 거고요. 긍정적이고요. 요 밑으로 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대충 만족했었어요. 또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친절하게 환영 인사를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고 그냥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기다려서 주문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웨이팅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약간은 안 좋았지만 그냥 기다릴 만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로 나온 디저트가 예상보다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만족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지저분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쏘 보통으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계산서와 영수증이 잘못 계산되었어요.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자, 나중에 이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상황 어땠어? 이 레스토랑 어땠어?" 그러니까 "나 별로였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에 별로였대."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별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소비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친절 교육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것까지 다 개선하려고 들고 정작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개선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 놓으면 그럼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만 주로 개선하냐? 핵심 타깃되는 그룹이 여기인 것입니다. 주문을 위해 기다리는 여기서 가장 고객 분량이 많구나.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문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음식한 주문도 오래 걸리고 요 부분 오래 걸려 웨이트 요 현상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요게 인제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리면 서비스 개선할 때 핵심 포인트가 어딘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ERRC 기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냐? 새로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없애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요 부분은 다른 서비스 기준보다 좀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 증가도 시키고 없던 기능을 새롭게 크리에이티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없애거나 줄이거나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거를 창출해서 이 페르소나가 만족하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문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주문한 음식을 또 기다리는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해서 뺄 건 빼버리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새롭게 서비스를 추가해서 혁신적으로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개선안으로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인제 타겟 고객 페르소나별로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놀러 갔습니다. 아마 놀이동산 이런 데 간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에 놀이동산 간다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 출발 전에 기분이 좋죠. 뭐 아빠 엄마도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노는 날 공휴일 날 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붐볐던 것 같아요. 아이는 여전히 뒷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신났죠. 근데 차가 막히는 걸 보고 엄마 아빠는 짜증이 납니다. '아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놀이동산에 도착했더니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아이는 막 울고 "아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막 짜증을 냅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일단 목적지에 왔다는 느낌으로 쪼끔은 기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 뭐 아주 최악은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아빠는 보통 아이들 잘 케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인제 줄 엄청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화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 뭐하러 귀찮게 있는 게 왔어. 아이고 이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인제 이 보면서 아빠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냥 집에 가자. 다음에 가자." 그러면 애가 막 울고 울고 막 난리 납니다. 그게 어찌 됐든 그냥 기다리면서 프로그램 하나씩 소화를 합니다. 아이는 그 놀이동산에 놀이 첫 번째 탔을 때 엄청나게 기분 좋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함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만사가 귀찮은 아빠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수학 체증의 체감의 법칙에서 첫 번째 놀이기구 탈 때보다 두 번째 놀이기구 타니까 뭐 만족도가 좀 떨어지겠죠. 두 번째 놀이기구 타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서서히 뭐 떨어졌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는 여전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언제 기분이 좋아지냐? 아빠는 이제 "집에 가자." 할 때 쪼끔 기분이 나아집니다. 엄마는 인제 아이는 집에 가자니까 싫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 보는 엄마도 함께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집에 도착합니다. 아이는 언제 그랬듯이 엄청 다시 놀고 재밌게 보냅니다. 이제 아빠는 집에 도착했으니까 인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집에 왔더니 인제 빨랫감,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여전히 가사노동을 해야 될 일이 있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6 개월이 지났습니다. 물어봅니다. "이때 놀이동산 갔을 때 느낌 어떠냐?" "별로였어요."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이동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을 개척해야 될까요? 뭐 이럴 때 그냥 서비스 만족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또 고객 만족도 조사의 그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 교육을 또 올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아빠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빠는 거기 가면 피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제 요런 고객 요정 지도를 통해서 분석이 끝나면 '이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아빠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가 문제니 '아빠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짜 보자.' 그러면 아빠가 어 아이들과 분리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특정한 서비스를 추가해서 큰 형 제도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여기 들어오면 큰형이라는 서비스를 맡기면 큰형이 이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직원입니다. 직원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엄마 아빠는 뭐 하느냐? 거기서 뭐 발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특별히 어른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만족하고 애는 애들대로 끝까지 잘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죠. 따라서 이 페르소나별로 고객 요즘도 따로 작성했더니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다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 여정 맵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세로축은 저의 감정의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그려 놓는 거고, 그다음에 요 상황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컨텍스트를 잡아 넣으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예식장을 고르는 수요자 맵, 첫 번째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가 있고요. 예식장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식장 선택할 때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 곡선이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때 어느 포인트를 주로 핵심적으로 고쳐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런 데죠. 별로 감정이 안 좋았다는 데가 주로 후보자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서비스 개선할 타겟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락국 스토리 봤더니 주로 어디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 봤더니 김수로 왕릉에서 주로 안내판이 부족해서 정보를 잘 못 찾는구나. 그다음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수로왕릉 쪽에서의 안내판이 부족한 게 문제구나. 그래서 요 부분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청소년 복합 문화 놀이터 만들기도 보니까 그 A 타입과 B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동하고 활동 영역에 공부하거나 방과 활동이나 취미 활동할 때 이 서비스 놀이 문화 복합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고 이동해서 집에 가는 이 과정인데 가장 언제 봤더니 요 포인트가 문제이고, 이거는 둘 다 A 타입이나 B 타입에 다 공통적으로 문제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방과 활동할 때는 한 친구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할 때는 또 다른 한 친구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이 두 친구, 여기가 A 타입이고 B 타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A, B 다 문제인데 여기서는 누구만 B 타입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A 타입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한꺼번에 고쳐주고 이거는 타겟 수혜자별로 별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 여정 맵을 잘 써서 하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제품 개발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두 번째 고객 욕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